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하반기 전남 22개 시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돼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역외 유출 방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했지만 낮은 회전율과 환전율로 본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초당대 김판진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최근 전국적인 가장 큰 이슈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지역도 어느 그 시군을 가더라도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되어 있는 그 플래카드가 길거리에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지역화폐를 좀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와 지역사랑 상품권은 같은 거고요.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좀 편하고 일반적으로는 지역화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지역사랑 상품권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공식 통화는 아닙니다. 바로 지역 내에서 대형마트라든지 프랜차이즈 업소 또 유흥업소를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화폐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시킨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의 지역의 유출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일단 지원 혜택이 주 목적이고요. 사실 역내의 자본의 역외 유출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업소 같은 경우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발생한 그러한 그 소득이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 전남에서 외주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약 한 11조 5,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전국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데 지금도 매년 한 10조 이상의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의 목적은 바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가 골목상권 하면은 우리 동네 조그마한 마트, 뭐 식당, 뭐 편의점, 그리고 뭐 세탁소, 과일가게, 뭐 생선가게 이런 곳인데요. 대부분 지역사랑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점포거든요. 따라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골목상권의 활성화, 나아가 또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지역의 공동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고취라는 측면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곧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지역사랑 상품권은 액면가의 한 5%에서 10%를 할인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할인액은 지자체에서 전액 세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한 4% 정도의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4%의 할인율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듣지만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이 너무 정치적인 거다. 그리고 또 기대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어떤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지역상품권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라고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정착되면 이제 지역경제 선순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남은 22개 시군 전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그 아나운서께서도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금은 그 경기도 지사님이십니다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고 계실 때 성남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발행 이후 약 4년 동안 그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약간 22.3%가 증가되었다는 그 자료가 제시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그 발행의 붐을 일으켰던 그런 적인데요. 또 성남 사랑 상품권에 따르면 청년수당 관련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우리 전남의 경우 지금 22개 지자체 가운데서 현재는 고흥군과 장원군을 제외 20개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고흥군과 장원군은 10월 말까지, 특히 장원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권이 인쇄가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틀림없이 이달 말까지 지금 발행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지자체의 발행 총액은 약 한 1,108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목포시의 경우 2019년도 100억 원을 지금 발행을 했는데 지난달 9월 2일 날 해서 한 달 만에 85억이 판매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미 목표치를 지금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우리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지자체가 많습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바람직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역내 자본의 역외 유출의 방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인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요. 지역자랑 상품권의 발행의 첫 번째 취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정치적인 이유도 지금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유통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그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한계입니다. 선출직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접지자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뭐 언론이나 소상공인들이 그 지자체장에게 우리는 왜 발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되면 그 시장님이나 군수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어떻게든지 발행해서 유통이 되게 되면 지역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 또 골목상권 활성화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단점도 있는데요. 첫째는 규모가 조금 큰 지자체, 그러니까 시 정도는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에 매우 유리할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자체 규모가 작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가맹점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또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합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수를 방문한 외지 관광객이 약간의 할인율을 적용을 받아서 여수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뭐 해상 케이블카라든지 여수에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고 나서 또 가까이에 있는 순천에 있는 순천만 국제 정원을 관람하고 싶은데 다시 여수사랑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순천사랑 상품권을 다시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사용의 번거로움, 이런 이유 때문에 각 지역의 상품권을 사용해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을 좀 꺼려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은 거의 목포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신안군의 주민들은 신안사랑 상품권을 신안군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안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안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구매를 꺼려하게 돼서 회전율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전율의 문제, 회전율이 예, 낮다 보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혹시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도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분명히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약 한 0.6%에서 한 1.5% 정도 그 사이거든요. 어떤 데는 뭐 0.8, 1.6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거기에다가 더욱이 5에서 10%의 할인이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불우한 청소년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년소년 가장 이와 같은 조금 소외된 계층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서 어떤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회전율에 관련돼서 가장 문제입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가 2000년 4월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9년째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9년도에 총 누계 발행액이 371억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연평균 발행액이 약 한 19억 5천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수시 같은 그렇게 큰 규모의 지자체에서 지역자랑 상품권이 1년에 발행이 돼서 이렇게 회전되고 있는 저기가 19억 5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데 이게 아마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회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처럼 각종 세금이라든지 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를 지역화폐로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5% 이상의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명절 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환전,
바로 상품권 깡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의 지적이 많은데 지역사랑 상품권도 불법 환전, 즉 상품권 불법 깡이 이루어지 말한 법은 없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안도 지금으로서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중요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이렇게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같지 않냐.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첫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현재 같은 상황, 보통의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수당 같은 거, 뭐 정책수당, 그리고 또 업체에게 지급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된다면 분명히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전라남도는 내년 1월부터 그리고 해남군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민수당 같은 경우, 농민수당 같은 정책수당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출산이 요즘에 이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산후 조련비 지원이라든지 아동 복지수당, 또 무슨 보육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경우 또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그런 다양한 대안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청년 일자리 차원을 독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청년수당 같은 경우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도 좀 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처음에 발행이 되면 주 구매자가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분들은 사용처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집에다 이렇게 무슨 패스포드에다가 이렇게 상품권을 보관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경제의 발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지금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보다는 더 좀 활발하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희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핸들링하지 말고 좀 자주 좀 사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고 또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서 전남의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